지금 프랜차이즈를 준비 중이시거나 월급쟁이가 아니라 사장님들이 들으신다면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저도 그것만 들은 거로도 오늘 강의 안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왠지 뭔가 심심하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회에서 근데 저희는 지금 프랜차이즈를 개발하고 있거나 그걸 준비 중이신 분도 아니고 당장 문제를 살짝 외면하고 너무 두 단계 건너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다면 과연 지금 제시하신 이 안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사장이 원래 이렇게 가야 돼요. 점주님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것은 저도 프랜차이즈 수십 년 동안 일을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 창업을 지원해준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봅니다. 거꾸로. 그러면 이런 이상적인 걸 바라지도 않고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의 정의, 정의라는 것은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정의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들은 프랜차이즈의 정의도 제대로 모르고 운영하는 본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외형적으로 성숙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봤을 때는 도입기나 성장기 초기라고 봐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저는 뭐 질문일 수도 있고 제 의견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나아갈 방향은 좋지만 당장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조금 해결하지 못합니다.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약간 이상적으로 못해요. 저는 이걸 못하는데 창업하세요. 창업했을 때 브랜드 본사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많이 놓이실 거잖아요. 새로운 판을 짤 때는 저기 계신 분도 저희 존경하시는 이사님께서도 협동조합으로 프랜차이즈 만드셨잖아요. 얼마 전에 새로운 판을 짜시고요. 그 사람들이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이게 주류가 되게 만들면 많이 달라질 거고요. 지금 있는 사장님들 마인드로는요. 협동조합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도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다만 좋은 거는 형식이 결과를 만들 때가 있잖아요. 공간이 사고를 만들 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상위법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돈 되는 곳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알볼로가 처음부터 되게 착했다? 이건 아닌데 자꾸 언론에서 너무 잘한다 착한다 이러니까 착하게 돼요. 나쁜 길로 가려는데 착한다 이거거든요. 협동조합도 만들면 악랄한 생각을 지원금을 따먹으려고 악랄하게 만들었는데 그 구조 때문에 나쁘게 못 움직여요. 그래서 형식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조금 작은 기업들은 협동조합이 요새 정책적으로 뜨고 있답니다. 혹은 사회적 기업으로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양념을 실무자들이 막 뿌리기 시작하면 지원금이 얼마래? 이러면서 관심 갖기 시작하시지 않을까. 저는 정책이 생긴 것만으로도 이건 이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소셜 프랜차이즈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쪽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본사들, 사장님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아서 1차적으로 저도 안타깝고요. 버릴 사람 버립시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실무적인 좀 부분을 질문을 드리시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부분 로열티 말씀해주셨잖아요. 로열티를 점주님들이 너무 당연하게 내야 되는 구조가 올바른 구조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내로 맥도날드는 교육만 9개월을 받으면서 굉장히 점주가 되기도 힘든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이런 강의를 해주셨는데 또 피자알보를 홈페이지 가면 피자알보는 로열티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랑하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획을 하는 기획자 입장에서 왜 이런 모순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로열티를 명시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받거든요. 근데 로열티 명시하게 된 거는 로열티는 받아야 되는 거다 당연히.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점주님들의 거부감이 있을 테니까 받지 말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기획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회사 만들었으면 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걸 탈피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알볼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판 짜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알볼로조차도
이렇게 여기에 개념적으로 이상적인 걸 갈 수 있을까 하면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면 많은 의사결정과 리더십과 철학이 경영자한테 나오는데 주식회사를 30년, 40, 자영업에서 기업가로 가는 것, 자영업에서 주식회사의 경영자로 가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주식회사에서 사회주경제의 기업 모델을 받아들이는 건 더 걸리지 않을까요? 주식회사는 자영업 했더니 매장에서 1,000만 원 버는 걸로 막 만족했었는데 주식회사 했는데 뭐 10억씩 벌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협동조합 하면은 에게 막 1,000만 원 이렇게 받아야 돼요. 못 받아들이죠.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자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 이 소셜 프랜차이즈 지금 현재 경영자를 변화시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어렵나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보셨습니다. 그 궁금한 점이 네. 참 많은데요. 네. 우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많이 손을 드시면 제가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시사님께서 어떤 압박을 받지 않고 네. 이런 공유 모임을 네. 계속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남다른 네. 조건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거부터 하고 두 번째 질문 받아요. 예. 저는 별명이 사꽃남이에요. 예.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솔직히 좀 두렵더라고요. 통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거 뭐 아무리 알불로 할아버지가 봐도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다만 저는 뭐 명백한 건 정말 좋은 대표님 만났어요. 정말.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분이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 성향인데 제가 잘 그거를 타협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거고요. 기획자다 보니까 그거를 경제적 가치로 잘 설득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나 직무가 기획이 아닌 분들은 이제 설득의 과정에 있어서 그걸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하면 이게 바이럴이 얼마나 될까요? 대표님. 여기 분명히 여기서 이직을 많이 저희 회사로 올 건데 좀 알볼로 환상을 지금 갖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전략적으로 잘 풀어서 경영자의 코드에 맞게 경영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이제 예전에 사업 경험도 있고 해서 그걸 또 직무적으로도 잘 풀고 이래서 결국 잘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나요? 여기 02FC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유지하는지. 근데 분명히 핍박이 올 거라고, 제2의 핍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핍박이 왔었어요. 사실 초창기에. 이제 여기 후원 받는 것까지 기한했는데, 대표님들 중에, 1세대 대표님들 중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왔더니, 지네들끼리 막 이직하고 나쁜 얘기 막 하고 이런다. 안 좋게 보는 소문을 듣고선, 너 그거 꼭 해야 돼? 이런 식이 있었어요. 대표님, 꼭 해야 됩니다. 설명했고요. 2차 핍박이 올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유FC 포럼이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지도 않을 정도로도 운영될 수 있게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태프들이 같이 노력해주고 있고요. 돈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기업 후원을 올해까지만 받으면 저희는 이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사실 강의를 하시는 영상을 좀 봤거든요. 네. 사실 뭐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대체를 하신 강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방수준의 몇 % 정도가 오늘 이 강의에 투영이 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진짜 저런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질문이.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저 사실 여기 이프런트에서 아주 중추적인 하고 있는 저와의 관계가 너무 좋은 분이 한 분 계시지만 이프런트 얘기만 해도 한 12회차, 3시간씩 12회차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제 블로그에 기록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저품질이 걸려가지고 아무도 안 보지만 저는 이걸 최고로 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프런트 대표님이 싫어하시겠지만 그만큼 신기한 회사고 제 어떤 프랜차이즈 외식업에 대한 어떤 가치와 조직 운영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한 회사여서 그 얘기만 해도 그 정도고요. 제 도시락
그 사업에 대한 얘기도 뭐 여기 대표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도 뭐 한 뭐 몇십 차 가정 나오고 그다음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가 많은 편인데 4개 아까 있었잖아요. 10개 정도 더 있거든요. 근데 그 10개 정도를 같이 하고 싶어요, 누군가와. 그것만 하나하나 설명해도 한 2~3시간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 중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알볼로 그 영상이랑 이거 포함해가지고 0.5%? 이 질문이 맞으신가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여기 다 스토리 있으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재밌게 풀어내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많이들 소통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하는 일이 좀 다양하게 막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석에서 많이 못 빼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좋네요.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명색이 그래도 이게 지난번에 저기 서 있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오늘 또 다 앉아 계시고. 네. 제가 프랜차이즈 잘 네. 몰라서 그런데요. 네. 본인이 로열티를 가맹점에서 직접 받지 않고 협력사를 통해서 받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미치는 그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 유통이 거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시사하잖아요. 예, 끝까지 말씀. 예를 네. 들면 지금 AI나 구제역 네.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계란이 충분하다는 산술적인 통계가 나왔지만 근데 본사에서 가격 통제 네네. 뭐 조정을 안 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죠. 네, 예. 그 유통 과정에서 예. 그게 다 거품인 거죠. 그러니까 유통 업체 그게 질문이신가요? 아니요. 그래서 네, 네. 지금 그 협력사를 통해서 물때를 정직하게 바르게 고치고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돈을 받게 될때 네. 그 지금 물류에 있는 그 거품을 어떤 식으로 뺄 것이며 그 기존의 인프라가 있는 그 물류 업체들과의 마찰 그건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게 다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적정한 마진을 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는 본사들 많아요. 저는 그게 여기 이 구조가 여기서 돈을 많이 가져가서 문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이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로열티를 안 받고 물류대를 이렇게 물류 마진에서 남기면 회사가 어려졌을 때 나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진을 왜냐면 회사는 적정 수준의 마진이 있어야지 회사가 운영되잖아요. 그럴 때 손을 대는 게 이제 이 물류대에 손을 대면 코스트를 낮추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정가시키거나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그게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지금 모든 본사들이 로열티 대신에 물류대를 받고 있는 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 물류대 수준이 본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과잉으로 받는 본사도 있을 거고요. 적게 받을 수도 있는 본사도 있고요. 적정하게 받는 본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계속 외식 쪽에 있으면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그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 각자의 수익에 대한 욕구 때문에 네. 하고 있는 건데 네. 단순히 본사가 덩치가 크다고 해가지고 넌 네. 조금 더 착해야 되니까는 네가 지금의 수익을 양보해라. 넌 사회적 네. 책임이 있다라고 강요하는 게 뭐 강요는 아니겠죠. 예. 일정 부분 사회적 부담을 지어주는 건데 예. 그런 변화가 시도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리고 네. 또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네. 그 공유라는 부분들은 네. 이제 따지고 보면은 나눠서 또다시 소유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똑같이 커지는 사이즈 안에서 네네. 기존에 A가 먹었던 걸 B, C가 나눠서 가진 네. 다음에 생기는 욕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네. 방안들이 사회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하신 게 네. 일상적으로 아까 말했던 온디맨드 회사들이 하는 공유의 나쁜 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배분의 문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하고 결국은 남는 사회적 잉여가 플랫폼의 소유자한테 간다고 해서 좀 그걸 비판적으로 그런 공유를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소셜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서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용어 몇 번 썼는지 아세요? 저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한 번인가 두 번? 저는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프랜차이즈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 중에 공유라는 거와 브랜딩이라는 그 가치를 잘 이행하면 자연스럽게 착한 프랜차이즈가 된다는 느낌, 그런 톤으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돈을 나눠라, 착하게 뭔가 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계신 분도 말씀드렸던 게 프랜차이즈 모델, 아까 제가 중간 정도에 프랜차이즈 그 시스템 헤게모니를 말씀드리면서 이대로 하면 프랜차이즈 만들어진 시초에 이 모델처럼만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고 돈을 이걸 로열티를 제대로 받고 그냥 이런 구조만 지키면 되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아까 그런 거랑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물류비를 받으면, 여기서 로열티를 받으면 이 원가를 건드리게 돼요. 이 원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로열티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여기서부터는 직접 관계가 되면서 공동 운명체가 돼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 본사가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자각을 하고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은 공동의 책임이다 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어요. 구조 자체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그 집중을 하면 그 경기가 안 좋고 매출이 떨어지면 본사는 이 원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수익이 여기에 원천이니까. 그래서 나빠지는 거죠. 근데 로열티로 관계가 정립이 되면 가맹점 매출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자각을 하고요. 그 책임이 본사의 책임이라고 하는 공동운명체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셜 프랜차이즈 개념이 그냥 이론대로 움직이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본질에 우리가 잘 의미를 깨달아서 프랜차이즈의 어원, 프랜차이즈 모델의 구조, 헤게모니 이런 거에 따라서만 운영을 해도 욕먹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점주님들이랑 우리는 사업 파트너예요. 그죠? 사업 파트너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점주님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점주님들이 그냥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따라서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트너이기 때문에요. 점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얘기 아니라 점주님은 본사는 본사답게, 점주님은 점주님답게, 점주님들의 동기부여가 점주님들이 그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그냥 그런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소셜 프랜차이즈 개념은. 현실적인 네. 거를 하나 더 여쭤보면요. 예. 실제로 지금 물류 쪽 말고 네. 이제 로열티를 받는 네. 브랜드들이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네. 일단 물류는 풀렸으니까는 네. 내가 지역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하니까 본사에 그 터치를 받을 일이 적어요. 네. 근데 로열티를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네. 로열티는 포스 매출 집계로 일단은 기준을 잡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현금으로 하시면은 뭐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네. 이래가지고 현금 매출을 늘리게 되죠. 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저라면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슈퍼바이저가 그거를 그거요? 늦은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슈퍼바이저 아니 뭐 농담처럼 말하면 늦은 것 같아요. 늦었다고. 왜냐면 이런 프랜차이즈 모델에 대해서 가맹점주님이 사실은 교육대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본사 사람들도 여기 너무 당연한데 우리 처음 본 사람들처럼 지금 표정이 되게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점주님들한테 얘기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교육이 핵심인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들이 막 뒤늦게 막 이렇게 운영단에서 막 이거 막 로열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관성 때문에. 근데 프랜차이즈라는 걸 모를 때, 애기일 때, 그럴 때 프랜차이즈 모델이 이런 거고, 이게 결국 우리가 우리답게 브랜딩을 하는 과정이다. 그런 설명들이 바탕이 나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또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길어질까봐. 예. 이제 저는 이 업계에 있지 않다가 이제 이 업계를 네. 넘어와 보니 제일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게 이제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고객 소비자 단에서는 사실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을 보면 딱 느끼거든요. 요즘 네.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확보도 이제 하나의 큰 수익 모델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브랜딩을 잘했다고 가맹점주를 이제 모집하기 위한 그런 허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실제로 가맹점 모집이 잘 되는지, 그리고 저런 소셜 프랜차이저의 개념을 가맹점주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을 때 네. 그분들이 이제 듣기로는
결국에 그래서 나에게 수익이 얼마가 떨어지는 데만 많이 보신다고 들었거든요. 브랜딩의 여부랑 상관없이. 근데 그게 이제 없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을 적용한다 하면은 그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기 브랜딩도 네. 이제 소비자들은 이해를 잘 네. 고객들만 이해하지 가맹점주들은 이해 못하고 네. 그리고 이러한 헤게모니에 있어서의 어떤 득과 실보다는 네. 실질적인 이익만 따지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 접근이 이제 실질적으로 필드에 들어가면 어떨지 좀 궁금해서. 저는 갈 길이 또 한편으로는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본사 사람들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게 아닌데 그냥 다시 깨우치게 되잖아요. 너무 간단한 얘기를. 성경책에서 서로 사랑해라 이러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몰랐나? 근데 어느 순간 서로 사랑하는 의미가 너무 심오하게 들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저희 본사도 갈 길이 멀었는데 소비자들이나 점주님들은 갈 길이 더 멀죠. 그래서 그 점주님들 그 신비적인 가치 보여지는 브랜딩이란 요소에서 보여지는 것에 보는 눈은 높아졌지만 브랜드 밸류를 안에까지 깊숙이 보는 그런 눈에 대해서는 아직 점주님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재무적 가치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많이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런 가치지향적인 거는 우리만의 숙제도 아니고요. 점주님들의 숙제고요. 갈 길이 멀죠. 그럼 이제 네. 연장된 질문인데 네. 사실 좀 영한 이제 고객들이나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브랜딩 밸류를 좀 느낀다고 생각하는 네. 편이거든요. 네. 가면 그럴 돈은 없고 네. 그러면 혹시 이게 그냥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인데 뭐 20대나 30대 투잡하려는 친구들이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가맹점 확보를 하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혹시 이게 조금 더 맞을 네. 수도 있을까요? 크라우드 펀딩 저는 권장해요. 왜냐면 그런 케이스가 지금 괜찮은 케이스가 정확히는 P2P로 저기 그 주점 프랜차이즈가 매장을 이렇게 오픈하고 있거든요. 크라우드 펀딩 형태 뭐 이렇게 활용해서 그거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펀딩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참여의 가치를 높이는 게 있거든요. 협력하고 연대하는 거.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브랜드를 같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돈 없어서 쟤네 크라우드 펀딩 한다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고객들이 그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가는 참여의 과정으로서 인벌브 시켜가지고 고객 그 충성도 높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이 자기 지분 투자죠. 엄밀히 말하면 돈 빌려주거나 지분 투자했는데 거기 매장 안 가보겠어요? 같은 그 맥주 매장 있으면 여기 가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또 잘 구현해놨어요. 그 브랜드가 뭐냐면 가면 현판에다가 이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해줬습니다 이러면서 딱 해가지고 딱 걸어놔요. 그럼 내가 내 이름을 딱 보는 거예요. 얼마나 로열티 생겨요. 그런 모델로 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참여, 협력, 연대 이런 가치들의 어떤 자본주의 섹터 쪽에서 잘 활용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만요. 저기 건물 뒤편에 뉴비트 주차하실 분 안 계신가요? 뉴비트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예. 이제 두 분이 들었는데요. 두 분까지만 예. 아까 그 후 법칙 말씀해 주셨죠. 네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맞을까라는 반문이 들어서 N 제곱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요즘에는 파스타, 뭐 작년에는 뭐 눈꽃빙수, 네. 뭐 버블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국은 한 가지 아이템이 정착하면 30년이 간다는데 우리나라는 3년을 버티는 네. 아이템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네. 과연 그 브랜딩에 그렇게 힘을 쏟았을 때 네. 진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그 카스테라가 그렇게 그 브랜딩에 N 법칙, N 제곱의 법칙에 의거하여 네. 그쪽의 브랜딩이나 이런 내실을 가졌을 때 과연 1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우리나라 환경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칙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그게 이 외식업 산업에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모르겠는데 이 음식 산업에 적용이 가능할지라는 의문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웃자고 한 얘기에 지금 되게 진지해. 책임감을 느껴야 되니까요. 당연히 제가 발표한 거에. 뭐 그거는 사실 제가 사실은 여기 나오기 전에 시간이 많아서 한 100여 개 기업을 사례 분석해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못했고요. 그냥 오로지 알볼로 이재용 대표님만 생각하고 만든 PPT예요. 이 슬라이드는 헌정이에요. 헌정. 후의 법칙은 바이 이재용 대표님. 네. 호 이재용 대표님. 이걸
예. 그 비난하자고 한 게 아니라 예. 그 우리나라에 이게 과연 예. 적합한 시장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아 카스테라 그거요? 뭐 카스테라가 그럼 매년 그런 브랜드들이 계속 있었어요. 아 근데 좀 저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차가 이렇게 오래 갈 줄로 상상했어요? 공차가 저도 특정 타임에 특정 생각 어떤 그럴 때 공차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공차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것도 결국은 뭐 경쟁 구도에 의해서 뭐 이렇게 산업 자체가 사이즈가 커지냐 작으냐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그 카테고리 자체가 뭐 없어지거나 뭐 꼭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돈이 안 되면 시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이 안 된다는 건 경쟁 구도가 너무 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수요에 비해서 경쟁 구도가 너무 많아서 시장이 나누는 게 작아지는 거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카스테라를 공차처럼 가끔 먹어도 존속할 수 있는 시장이 되려면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기업은 지금 공차가 버티는 것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네. 예, 뒤에 계신 분. 되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하게 되셨는지 이런 행복한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아니 그쪽 라인이 좋은 것 같아요. 이쪽 여기 저격수들 뭐 여러 명 있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착한 성선설을 믿지 않고 성악설을 믿는데 저를 계속 거기에 묶어두는 거예요. 제가 착해질 수 있는 환경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짓 하려다가 좀 참자 이번에 누가 보고 있겠지? 내가 내 인생을 나중에 자서서 썼을 때 너무 근사하거나 쪼다같이 살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만들어서 제 스스로 그렇게 억제를 시키는 거지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을 해서 착해지고 싶고요. 다만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그 체인지 그라운드라고 혹시 아세요? 그 매체 아세요? 거기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 콘텐츠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근데 뷰를 막 몇백만 뷰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대표 혹은 의장이 와서 이제 전원을 이렇게 전문을 딱 썼어요. 근데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호텔에서 밥 먹는다. 그리고 뭐 여행을 뭐 어떻게 다 간다. 뭐 이러면서 막 좋은 얘기 써요. 이러면 여러분들 욕하시지 않을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무슨 좋은 일 하는 놈들이 니네 막 즐겨. 그리고 그분이 딱 중간에 우리는 연봉 5천만 원 이상 다 받는 회사로 만들 거다. 그리고 사회적 대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욕할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사회적 경제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심장이 뛰어요. 왜냐면 사회적 기업이 가난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어요. 기업이거든요. 생존하지 않으면 사회적 가치는 그 위에 생존 위에 얻는 거지 생존 없이 가치만 있으면 그건 단체죠. 예, 지금 뭐 중계가 엄청 그래서 결론은 저는 멋있는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스럽지 않은 FC 바로 세우려나 FC 바르셀로나 델몬트 같은 그런 조직들이 많아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말하고 뭐 쿠의 법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칙인데 너무 어렵다 이러시면 유튜브를 구독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띵동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나올 거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 됐는데요. 저희 오늘도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여성 회원들이 되게 또 이렇게 풍년이네요. 그래서 자기소개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스텝은 또 이번에 스텝 자기소개는 제외하고요. 예. 스텝 중에 나는 좀 어필해가지고 좀 나는 주류로 좀 편입되고 싶은 분은 자기소개 하셔도 되고요. 간단히 40초 이내 자기소개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